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러닝을 하면 진짜 살이 빠질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때 잠깐 언급했었던 폭식증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이어트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대한민국 문화에는 좀 있다 보니까 음식이나 체중 같은 걸로 혼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마음속으로는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제 예전 모습처럼 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폭식증이 심했을 때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없나 싶어서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때는 누군가의 경험을 보는 것만 해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데서 위안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폭식증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느냐 그런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체중이나 음식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고 변화했는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지금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폭식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지난번에 촬영했었던 러닝을 하면 진짜 살이 빠질까라는 영상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뒀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또 다 말하려고 하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폭식증이라고 생각하는 그 증상을 처음 겪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다이어트를 엄청 극단적으로 해서 7kg를 뺐을 때 이제 그 무렵이었거든요. 살면서 그런 폭식증이라는 증상을 처음 겪어보니까 먹으면서도 이래도 되나?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폭식증 증상을 겪었던 게 제가 앞뒤 상황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자취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과자 중에서 해피무라는 과자 아세요? 이게 제가 요즘에는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고 궁합도 좋은 그런 과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작은 봉지가 12g짜리인데 이게 40봉지가 들어있는 한 패키지 그 봉지로 나온 상품이 있어요. 그게 그때 제 자취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거를 한 봉지 먹고 두 봉지 먹고 그렇게 와구와구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40봉지 해피무가 2개인가 3봉지?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순간 이게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찾아보니까 40봉지를 다 먹으면 2400칼로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2400칼로리가 되는 과자를 제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번에 다 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폭식증이라는 걸 바로 인지하지는 못했는데 솔직히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거는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폭식증은 계속되었는데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는 강박 때문에 그런 폭식증이 더 심해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폭식증 때문에 제일 후회하는 게 대학교 때 교환학생 갔을 때거든요. 그때도 폭식증 중증 상태였는데 강박증이 더해지니까 정말 최악의 상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교환학생을 유럽으로 갔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있는 디저트들 엄청 많잖아요. 저는 폭식증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히 즐기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막 고삐가 풀리는 순간이 오면은 진짜 미친 듯이 음식을 막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막 위장이 찢어질 것 같아도 진짜 목 끝까지 차올라도 음식을 계속 집어넣게 돼요. 그러고 먹고 나면 이제 체중이 늘어나 있을까봐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먹토는 안 했거든요. 대신에 변비약을 먹어서 얼른 이 몸에 있는 이 나쁜 음식물들을 빼내야겠다. 그래서 변비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또 제 소울푸드 중에 하나가 김찜 시리얼이잖아요. 유럽 마트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시리얼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그거를 항상 기숙사에 사두고 맨날 먹었어요. 근데 폭식증이 오는 순간에는 그 시리얼을 우유도 없이 그냥 봉지째로 들고 하구하고 막 퍼먹었거든요. 과자 먹듯이. 근데 그렇게 폭식증이 와서 정신없이 시리얼을 막 먹다가 어느 순간 물리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물려가지고 시리얼은 더 이상 못 먹겠는데 뭔가 음식물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막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람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얼은 안 들어가니까 또 그 순간에 라면을 끓여요. 분명히 배는 진짜 엄청 불러서 배가 찢어질 것 같은데도 라면을 끓여서 또 우걱우걱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라면을 먹었으니까 시리얼이 물린 상태가 조금 해제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또 라면 먹고 시리얼을 또 봉지째 과자 먹듯이 퍼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타이밍이 오긴 하는데 너무 진짜 괴로워요. 너무 배부르고 너무 아프고 잠도 못 자겠고 그냥 괴로움의 연속인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또 폭식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데 결국 이 모든 거는 잠을 자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폭식증 때문에 교환학생을 완전히 즐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직 후회로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부터 생긴 폭식증이 몇 년간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폭식증이 있다고 하면은 뚱뚱할 것 같고 뭐 자기 제어를 못하고 좀 게으른 사람 같고 그런 편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전 제가 폭식증이 있는 상태에서 43kg까지 가봤고 최대로 몸무게가 나가도 53kg를 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맛있게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것과 폭식증은 진짜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병이다.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일 거다. 이게 병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나서 정신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정신과라고 하면은 좀 겁부터 나잖아요. 뭔가 거부감 들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정신과에 가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고 다른 사람의 폭식증 영상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뭐 치료하는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 경험담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 이러다가 진짜 폭식증이랑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고 나서야 첫 폭식증 증상이 생겼던 지 4년 만에 22년에 처음으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선생님께 제 증상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걱정했던 것만큼 선생님이 놀라시거나 이상하게 보시거나 왜 그랬냐는 식으로 반응하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저처럼 식이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상담을 받은 뒤에 선생님께서 폭세틴이라는 약물 치료를 이제 같이 해보자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 처방을 내려주신 게 밥을 3끼 다 먹으라는 그런 처방이었습니다. 밥을 3끼 다 먹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말 같고 그렇게 큰 치료 방법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 이미 밥을 1끼 이상 먹으면은 살이 찐다는 그런 이상한 강박이 있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한테 밥을 3끼 다 먹으라는 그런 처방은 너무 충격적인 처방이었어요. 그때 그런 처방을 받고 나니까 밥을 어떻게 3끼를 다 먹지? 3끼 다 먹었다가 완전 살 많이 찌면 어떡하지?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간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폭식할 때 먹던 것들은 주로 간식류였는데 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니 뭘 먹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이때 당시에 제가 폭식증을 완전히 치료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선생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3끼를 다 먹는 게 진짜 폭식에 도움이 될까? 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간식 생각도 덜 나게 되고 점점 폭식을 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확실히 정해진 시간에 계속 음식이 들어가니까
제 몸이 음식 자체에 대한 집착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이제 내 폭식증은 치료할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폭식이 아닌 또 다른 위기가 저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이 폭식증이 4년 동안 이어져 온 폭식이어서 하루아침에 치료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해보자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끼니도 최대한 제때제때 챙겨 먹으려고 하고 약물 치료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3년 3월에 저한테 뜻밖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씩 언급한 적이 있는 거긴 한데 이때 당시에 제가 갑상선 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렇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폭식증 치료는 잠깐 중단을 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도 일단은 몸이 낫는 게 우선이니까 폭식증은 잠깐 생각해서 놓고 병원에서 수술할 때는 병원에서 주는 밥 꼬박꼬박 먹고 일단은 수술을 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3달 정도는 이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폭식증 치료는 잠깐 내려두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폭식증도 폭식증인데 그래도 나 나름 운동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흡연도 안 하고 나름 괜찮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갑상선 암이라고? 그런 데서 오는 우울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2-3달 만에 다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몸이 다른 질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폭식증 치료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내가 정말 위장이 찢어질 만큼 폭식을 하는 그런 버릇보다 지금 내 몸을 해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폭식증 치료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밥을 3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습관을 잡아가는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제가 혼자 폭식증 치료하려고 고민했던 시간들 있잖아요. 이 시간들이 아까울 만큼 상태가 많이 호전됩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저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건 밥을 3끼 다 챙겨 먹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3끼를 다 챙겨 먹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이렇게 3끼를 다 꼬박꼬박 챙겨 먹다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 간식 생각이 정말 안 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오래 이어져 온 폭식증이다 보니 한 번에 치료되진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입이 터지는 날도 있었고 다시 폭식증이 돌아왔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전보다 빈도가 엄청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이 밥을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갑자기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걸 제 몸으로 직접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먹는 게 바로 갑자기 살찌는 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폭식을 하지 않은 지는 이제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제가 가끔씩 과식하는 날도 있고 간식을 와구와구 먹을 때도 있고 또 맛있는 걸 보면 양껏 먹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폭식을 안 한다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정신 상태가 많이 개조되었다는 사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번 많이 먹으면 망했다. 어차피 오늘은 망했으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이어트니까 오늘은 원 없이 먹는다. 이게 폭식증의 고리로 이어졌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이런 강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또 몸무게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도 몸무게나 체형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이 다이어트가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숙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전만큼 수치에 집착하거나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그런 게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식이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내가 폭식증을 겪으면 내가 너무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폭식증이 심했을 때 대학 생활도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고 취업도 정상적으로 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게 폭식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티가 안 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근데 그냥 배부르면 그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즐겁게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과 이 폭식증은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의지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울증만 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식이장애도 저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런 병이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감기처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신과에 처음 갔을 때 약물 치료랑 밥을 3끼 꼬박꼬박 다 먹으라는 처방 말고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 책 제목이 내 몸을 사랑하게 되는 날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정신과를 방문해 보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지만 처음에는 겁이 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정신과 가는 게 꺼려지고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폭식증이 바로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데 필요한 용기가 생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을 위한 영상은 아니고 먹는 거나 음식에 대한 강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폭식증이나 식이장애를 겪어서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저도 다른 분들의 경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식증 관련해서 나중에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어서 당분간 마라톤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또 재밌는 러닝이나 달리기 일상 콘텐츠 같은 것들 제가 연구해보고 찍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름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찐바.